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0.4% 하락하면서 코스피 시장은 2,980선, 코스닥은 1,015포인트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983포인트까지, 코스닥 시장은 1,017포인트까지 약간 미미한 상승이지만 그래도 오늘 금요일장이니만큼 변동성도 유의하시면서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에서도 IT 업종 위주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전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까지 인상하면서 0.25%포인트 정도 상승했는데 이 코로나 확산 이후에 지난 3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로금리 시대가 이어져 오다가 20개월 만에 제로금리가 막을 내렸습니다. 어제 또 원달러 환율이 4원 가까이 오르면서 1,19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1,19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은 한 달 만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한 탓에 거래가 없었고요. 오늘 우리 증시 나홀로 좀 계속 흐름이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이렇게 또 신규 확진자 수가 또 크게 발표가 된다면 이 시장에 또 변동성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코스피 예상 지수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0.03% 빠지면서 2,979선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최재원과 민경철, 김범준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놀러오시면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놀러주시기 바랄게요. 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좀 등락권 오가면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0.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휴장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좀 얻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미국 증시가 최근에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으니까 우리 시장도 종목별 장세로 계속해서 좀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우리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네, 전날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었죠. 유럽 증시는 코로나에 대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등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보게 된다면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는 탄력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10조대 이상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됐었는데 10조 이하권역까지 좀 밀렸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조대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거래 대금이 좀 감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그냥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내년도의 EPS 성장 자체가 하향 조정 폭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수가 박스권역이 좀 되다 보니까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 차별화된 종목군들이 좀 쉬어갔을 때의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여전히 그냥 순환매, 업종별 순환매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최근에 급등을 했던 종목군들, 메타버스 쪽이라든가 NFT 관련주들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양도세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자금이 좀 들어갔던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차익 매물까지도 일단 추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추세가 된다라면
변동성이 좀 유발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테마는 일단 이슈를 좀 만들면서 움직이죠. 뭐 최근에 5G 섹터 자체도 메타버스의 필수다라는 그런 부분들 얘기가 좀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길목을 지키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메타버스가 됐든 NFT가 됐든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필수적인 요인으로 좀 보게 되면 반도체 쪽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은 얼추 마무리가 좀 됐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내년 2분기 때 바닥을 치고 움직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서서히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내년 1분기 때에 바닥을 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가 더 이제 짧아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종목군들을 놓고 보게 되면 반도체 쪽의 섹터들도 소재나 부품,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이 설비 투자 자체가 올해보다 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는 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LCD보다는 OLED 쪽에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소재 쪽이라든가 장비 부품 쪽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친환경차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들도 좀 많이 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중으로 불목시키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 이외에 내년도 시장에서도 실적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저가 매수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따져보게 되면 조선 쪽에 있어서의 EPS 증가치가 계속 상향 유동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들 쪽에 있어의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21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오늘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수소 쪽에 있어서의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겠죠. 전략적으로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효성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좀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95,000원이 전저점입니다. 이 자리대를 기점으로 해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부산 피어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박스 번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저점 자리대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여지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조정시는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 쪽 같은 경우도 EM코리아가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점 자리대 다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추세가 전환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한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런 종목군들이나 뭐 일진아이스 솔루스 같은 경우는 이 수소통 제작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기술력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보니까 12월 1일 날 3개월차 보유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차익 욕구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진아이스 솔루스 같은 경우는 12월 달 중순 이후에 물량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좀 참고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 쪽에서 이제 로보라이드가 내년 봄에 서울에 등장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명명을 했지만 뭐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명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음봉을 좀 밀려 내려와주는 뭐 정고점 될 때 못 넘었기 때문에 조정시에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텔레칩스라든가 아니면 만도 뭐 이런 기업들과 또 저점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뭐 에이테크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은 서서히 좀 모아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바닥을 다지고 한 차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79,000원대 거의 8만원짜리대 돌파 시도는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환매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조정시에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는 5G 종목군들이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수페타시스도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매물선은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 좀 조정에 밀려지면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26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휴장한 탓에 오늘 우리 시장은 변동성과 또 그리고 수급을 좀 줄이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또 횡보하는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종목별 차별화 장세 역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150과 코스피 200 신규 편입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SL과 명신산업, 현대중공업, PI 첨단소재, 메리츠 금융지주, SK스퀘어가 신규 편입됐고 또 카카오페이가 수시 변경으로 특례 편입이 됐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가 1.7% 떨어지면서 11만 5,500원까지 주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7만 3천 원 초반대까지 주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0.4%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시 한번 3위 그리고 4위 자리에 나란히 안착하는 모습인데 카카오가 주가가 그동안 조금 올라가면서 네이버 뒤를 따라온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주가 상승 때문에 더불어서 영향을 함께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카카오 오늘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1%대 하락 보이고 있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LG화학이 0.4%, 현대차와 기아도 0.2%대 떨어지면서 약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 SDI가 0.8%대, 이 중에서는 낙폭 가장 크게 키워가면서 현재 주가 70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엇갈린 반응으로 출발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이 0.17% 떨어지면서 2,975포인트까지 내려가는 모습이고 결국은 3,050포인트 넘지 못하고 그 밑에 부근에서 좀 움직이다가 3,000선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976선이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계속 유지는 되고 있다는 점, 오늘도 개인과 외국인들이 동반 매수하는 모습이고 원달러 환율이 1,190원대 이상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0.3% 올라가면서 1,01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 보이고 개인들이 나 홀로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이 역시나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에코프로비엠과 LNF 각각 올라가고 있고 LNF가 1%대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개인주들 강세인데 펄어비스가 1.4%, 카카오게임즈가 0.9%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개인과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 다시 시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입니다. 먼저 SK머티리얼즈와 HLB가 하락권에 있고요. SK머티리얼즈가 1.45%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40만 7천 원까지 주가 하락하고요. 첨보도 10위권에 편입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10위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0.5%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위메이드도 2.4% 강하게 좀 출발하는 모습이네요. 위메이드 최근에 주가 조정 좀 나왔었는데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 전일 대비 4,600원 이상 챙겨가면서 19만 1,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재원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지수가 하락 출발,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만 지금 코스피가 다행히도 낙폭을 줄여가면서 2,979선까지 좀 회복을 해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에 좀 순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움직임들 어떻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아니, 이전에 이거는 이제 시전에 백전백승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제 환율이라는 게 달러가 강세여서 비싸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원화가 약세여서 비싸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거 자체가 증시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비싸지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느 정도는 움츠러들 수 있는데,
그거는 단순히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일 뿐, 항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은 증시는 내린다 이런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제라는 게 뭐 수학 공식처럼 딱딱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게 정해진 법칙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을 참고는 하되 이게 항상 시장 수급을 딱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전망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 여러분들 우려하시는 금리 인상 이런 부분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현재로서는 이런 좀 자세한 설명을 이건 역시도 백전백승 시간에 드렸었고요. 다만 이제 증시의 좀 자세한 디테일한 움직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추가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나서 이전에 제가 백전백승 시간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이런 다이버를 완전히 만들어주고, 이전에 1시간에서 만들고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1시간 봉에서 상승의 근거를 조금 더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게 좋아 보이고, 지금 단계에서의 반등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좋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한번 좀 더 이 지표를 시켜주면서 아래에서 확실하게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게 조금 더 힘을 받아서 3,100을 돌파하고 3,150을 돌파해서 전구점까지 말 그대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서 지표를 다 시켜주고 올라가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떤 형태로 올라가든 제가 완전히 예측한 대로 가지는 않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좋게 본다, 이런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자세한 증시 전망이랑 현재 오늘 증시 상황 말씀드렸고요.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플라이인데요. 드래곤플라이는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 게임 개발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게임으로는 스페셜포스 시리즈가 있죠. 2 그리고 모바일이 있고, 스페셜포스와 또봇 등을 기반으로 한 AR, VR 게임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AR, VR 하시면 다 아시죠? 최근 드래곤플라이와 러시코인 재단이 설립한 조인트 벤처 DF체인의 P2E 플랫폼 오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드래곤플라이는 러시코인 재단이 설립한 투자 합작법인 DF체인이 오늘 12월 P2E 플랫폼 인피니티 마켓에 알파 버전을 오픈 예정이라고 발표했고요. 인피니티 마켓은 인피니티라는 NFT를 마켓에서 소환, 성장시켜서 원하는 게임의 인챈트에서 이제 코인을 에어드랍 받는 형태의 서비스로, 현재 알파 버전은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포함한 버전으로 안정화 테스트 진행을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NFT와 메인넷 그리고 자체 코인 개발과 상장까지 준비하며 정말 제대로 NFT와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든 게임 회사라고 보여지는데요.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이해도 역시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최전에 백전백승에서부터 언급드렸듯이 NFT가 주가 상승의 치트키인 만큼 많은 기업들이 들고 나오지만, 이제부터는 각 기업들의 NFT에 대한 이해도가 평가받고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비추어 볼 때 드래곤플라이는 정말 이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했다고 보여져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주가 전망 보기 위해서 좀 차트를 보자면, 드래곤플라이는 말씀드렸던 NFT 호재와 함께 굉장히 강한 상승 이어가고 있고, 전일 4,530원 위에서 마감한 것 역시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드래곤플라이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더라도 그 조정의 정도가 클 것 같지는 않고, 4,530원을 돌파한 후에 지켜주거나 아니면은 좀 조정을 받더라도 한 3,850원 정도를 지켜준다면 단기간 안에 다시 한번 빠르게 급등을 보여줄 수 있어 보입니다. 드래곤플라이는 NFT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준비는 앞으로 주가 상승을 이어가는 데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차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인데, 인터파크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업, 도서 판매, 공연기획, 제작과 티켓 판매, 그리고 판매 대행업, 그리고 이제 일반 여행업 및 여행 중개업의 사업들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인터파크는 매각 이슈가 있으면서 굉장히 주가 상승을 많이 했죠. 인수협상자가 야놀자 여기어때 이런 굉장히 큰 플랫폼이었고, 인수협상자가 정해지고 진행 중임에도 불구한데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호재의 소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최근에 기사 나온 대로 실적 부진 때문인지 현재 좀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어떨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인터파크는 현재 조정을 충분히 받아서 이제는 슬슬 반등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6,100원을 이탈하긴 했지만 그 바로 아래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자체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만간 다시 6,100원 위로 안착해 준다면 반등의 신호탄으로 보고 매수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여기서 추가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추가 조정으로 이어질 시에는 4,900원 부근이 유력한 지지라인으로 보여지네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다시 반등해서 6,100원 위로 확실하게 안착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추가 조정을 조금 더 받아서 4,900원 부근을 지지할 때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은 CJENM인데요. CJENM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CJENM은 CJ그룹 계열의 종합 미디어 커머스 회사인데 홈쇼핑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CJENM은 미국 콘텐츠 회사 엔데버 콘텐츠의 지분을 80%를 약 한 9,150억 정도에 인수를 했다고 밝혔죠. 이 회사는 리라랜드, 콜미바이오 네임 등을 제작한 회사인데 이러한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분할 후에 CJENM의 성장 전략이 부재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CJENM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CJENM은 안 좋은 평가와 함께 아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연봉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콘텐츠 쪽으로도 엮여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매수하셨다가 많이 물리셨을 것 같아요. 이제 149,000원의 지지 여부가, 여기 부근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항상 자리를 말씀드리는 건 거기 부근인 겁니다. 종가상으로 그 근처에서 흔들려도 종가상으로만 지켜준다면 지켰다고 보고요. 어제 종가 기준 좀 굉장히 애매하게 마감했다. 지지라인 근처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현재는 이탈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여지나 엄청 강하게 이탈하는 것은 아니라 종가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49,000원 부근을 며칠 정도만 잘 지지해주면은 CJENM은 이 자리에서 충분히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여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거래량 동반한 음봉이 나온 만큼 125,000원 근처까지의 추가 하락을 어느 정도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JENM은 현재 안 좋은 평가와 함께 강한 음봉을 맞은 직후라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149,000원을 오늘 종가로만 딱 지키는 게 아니라 며칠 정도 봤을 때, 왜냐하면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며칠 정도 봤을 때 잘 지켜준다면 강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아직 좀 지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조정 시 또 깊게 조정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며칠 좀 더 지켜보자는 뜻에서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시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다, 흐름이 좀 변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목요일날 주유소에서 1시간에서 상승 다이버가 나왔으니까 이건 백전백승에서도 이야기했고 금요일날은 장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는 중심이 1시간 봉이라 이렇게 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1시간 봉에서는 아직까지는 3,100을 돌파할 만한 근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상승해서 돌파할 수 있긴 한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조금 더 조정을 받아서 1시간 봉에서 확실히 다시 근거를 만들어주고 오르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조정을 받아도 너무 우려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까지 짧게 증시 상황이랑 전망 그리고 드래곤플라이, 인터파크, 마지막으로 CJENM 세 종목까지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최재원 전문위원과 함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개장 시그널들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CN투스 성진입니다. 어제도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인데 전일 자사주 소각과 무상증자 소식 때문에 상한가에 도달했고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N투스 성진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기 주식 39만 6,400주를 소각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CN투스 성진, 이 보통주 한 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200% 무상증자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최근에 정말 오랫동안 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없었던 그런 종목인데 조금씩 올라오더니 이제 상한가 도달하고 또 오늘 갭상승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초반에 18,300원이었던 종목이 3만 원대 이상으로 돌파해준 모습이고요. 오늘은 장 초반에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십자선을 좀 그려내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11%대 상승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T사이언티픽입니다. 옴니텔에서 사명을 변경한 T사이언티픽의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는데 T사이언티픽은 모바일 쿠폰 발행, 인증, 결제 등을 위한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가 상승 이유는요, 비덴트와 관련해서 있는데 비덴트의 호실적 그리고 비덴트의 빗썸 추가 지분 매입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이 T사이언티픽이 비덴트에 대한 주식을 지분을 8%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강하게 이 비덴트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비덴트에 뭔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T사이언티픽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T사이언티픽은 굉장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에 3,100원 초반이었던 주식이 지금 4,500원대까지 돌파했고 어제도 강한 양봉으로 거래 마쳤는데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4,500원대 돌파했었고 지금은 4,41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 키네마스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영상 편집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죠. 지난해에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손쉬운 편집 사용으로 굉장히 유명한 어플인데 최근에 인수와 관련해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네이버 역시 이 동영상 편집 어플에 대한 관심으로 키네마스터 인수 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고 키네마스터는 해외 유수 기업들이 이 인수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3,500원대에서 거래 중이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우상향 곡선 그려가고 있습니다.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11월 중순에 14,700원이었던 주식이 24,800원 전고점 터치했었고 지금은 거의 고점 부근에 다다라 있습니다. 23,4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인사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도 이 상한가 전략들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또 매매 시그널 시간에도 함께 해 주셨고요. 코스피 시장은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 오가면서 계속 좀 방향성 못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개인들이 동반 순매수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들만의 순매수로 이 지지받는 모습인데요.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도 함께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하실 형님은 우리 삼성전자 큰형님이다. 최후의 보루다.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72,000원 구간을 이번 주 월요일에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네, 단기 고가 화수 찍고 어제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한번 월요일 시가 부근에서 지금 보합권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과거에 7만 원 정도까지 빠졌을 때는 66,000원, 67,000원을 이탈하지 않을 시 72,000원 구간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72,000원을 돌파한다면 위로 79,000원까지 상방이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한 달 동안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72,00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지난 한 달 동안의 고가 영역대를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이번 주에 돌파하고 뚫어내고 그 가격대를 일주일 동안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앞으로 주요한 지지라인이 66,000원, 67,000원이 아니라 우리 72,0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72,000원 삼성전자 이탈하지 않으면 79,000원까지는 추가 상승 전망하도록 하겠고 우리 코스피 지수도 삼성전자 급등락에 따라서 좀 변동폭을 좀 크게 보이고 있는 이번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79,000원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코스피 지수도 훈풍 추가 상승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파월 의장님께서 재선임이 됐습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님의 과거력을 보시면 미국 증시가 급작스럽게 무너졌을 때
또다시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이슈들 되게 또 시장 친화적으로 또 말을 계속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들, 기존의 미 연준의 그 통화 정책이 뭐 큰 변동 없이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주말권에 도달해서 이제 행복한 금요일 아침이니까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이 좀 잘 올라가고 오늘도 뭐 만약에 제 종목이 저희 포트 종목이 또 상한가를 기록하면은 이번 주 내내 또 상한가를 잡아내게 되니까 오늘 오후장까지 또 상한가 잡게 되는 종목들이 있는지 좀 관심 있게 또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는 TSE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6,400억대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우리 TS 이 종목이 동사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으로서 반도체 웨이퍼 상태에서의 테스트를 위한 핵심 장치인 우리 프로브 카드 패키지 검사 단계에서의 핵심 역할을 하는 테스트 인터페이스 보드와 그리고 테스트 소켓 그리고 OLED 검사 장비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우리 반도체 OLED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큰 폭의 이제 매출 증가나 혹은 영업이익의 증가는 좀 확인되지 않습니다. 3분기 보고서 상으로 작년 3분기와 올해 3분기의 실적이 거의 뭐 대동소이할 것으로 지금 나타난 종목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큰 증가는 없지만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가장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견고할 것이다. 뭐 비메모리를 만들든 메모리를 만들든 그 반도체들의 테스트 장비 업체로서 검사 장비 전문 업체로서의 매출 성장이 앞으로 2023년도까지 꾸준히 연간 5에서 10% 정도의 매출 성장을 좀 기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주가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1200% 올라간 상승 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일단 실적 꾸준하게 영업이익 내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TSE가 이제 상장사 타이거 일렉이라는 우리 코스닥 기업의 지분 43%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LDT라는 우리 또 반도체 기업의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타이거 일렉은 코스닥 시총 900억대 정도 되는 기업이고 LDT 종목은 시총 약 400억 정도가 되는 좀 시가총액이 작은 반도체 기업들을 계열회사로 우리 TSA가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관련된 사업들을 다른 상장사들을 밑에 거느림으로써 또 함께 이런 반도체 쪽으로 계열사들을 두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평택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용인 원산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 공단을 대규모로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의 20조 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일련의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테스트 검사 장비 업체, 반도체 장비 업체인 TSE의 주가에 긍정적인, 투심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에서 정말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반도체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이 반도체 업체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예산들을 계속해서 막대한 자금들을 투여하고 있는데 실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아직 기술에 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뭔가 성과를 내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없다. 중국 굴기, 반도체 굴기에 대한 우려가 과거에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초격차로 이겨내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TSA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미 뭐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미 한 1200% 정도 폭등한 이후에 지금 8만 원 고가 찍고 5만 원, 6만 원대까지 좀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우하향 추세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시다가 추세 하단 한 46,000원 부근까지 좀 조정을 받는 모습, 46,000원에서 한 52,000원 부근에서
저점 다지는 모습을 충분히 확인이 된다면 그때 44,000원을 손절잡고 우하향 추세 하단에서 좀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면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LG 이노텍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메타버스가 기존 SNS 동영상 이 플랫폼을 승계하려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메가 키워드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년 하반기에 애플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확장현실 XR 기기를 이제 출시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자, LG 이노텍이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60% 폭등했습니다. 일단은 뭐 애플의 XR 기기가 지금 당장 출시를 하겠다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에 출시를 하겠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애플카 이슈도 올해 1월달, 올해 연초에 애플이 4년 뒤 2025년에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를 출시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폭등했었던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애플카 관련주들 전부 다 이런 이슈 가지고 주가 단기간에 폭등하고 다시 조정받고 또 애플카 이슈로 부각될 때 또 올라가는 주가가 산매처럼 오르막길 있다가 내리막길 있다가 또 바닥에서 또 올라가는 형태로 그 이슈와 좀 연결지어서 좀 움직여지는 모습입니다. 자, 애플카 이슈를 참고해서 매매 전략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60% 폭등한 단기 고가 에너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우리 추격 매수보다는 고가에서 좀 하산할 준비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라는 차원의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자, 지난 이제 시그널에서는 자, 이결선을 24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24만 원 구간이 과거에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 구간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냈기 때문에 24만 원이 아주 강력한 저항에서 지지로 바뀐다라고 제시를 해드렸는데, 자,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결선을 26만 원으로 2만 원 더 올려서 잡고 좀 대응을 해주시고 추후에 다시 20만 원 초반까지 조정받으면은 거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를 누려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시그널 여기까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주가 종목들 시그널 지켜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자 김범준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좀 소개해 주실 종목 파미셀인데 파미셀이 정말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 횡보를 끝내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고개를 돌릴지가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파미셀은 뭐 아시겠지만 바이오 기업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이제 제조나 판매, 그러니까 이제 연구 개발,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사업으로 친환경 만연제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좀 하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 제약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사업부, 바이오 케미컬 사업부 이렇게 두 개의 사업부를 두고 있는데 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 연구 등 이제 대기업과 연계한 지속적인 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신소재 제품 개발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로 좀 넘어가면은 9월에 이제 파미셀은 미국의 그 서머피셜 사이언티픽으로 770만 달러 정도 규모의 뉴클레오시드를 주문을 받았는데 이 그 뉴클레오시드는 DNA 핵산을 이제 구성하는 기본 단위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분자진단 뭐 시약과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진단 시약 등에 쓰이는 그 원료 의약품 중에 일종입니다. 그래서 메신저 RNA 백신을 정제하거나 뭐 감염병 진단 시약 등으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고. 또 파미셀이 이 뉴클레오시드 중에 하나인 DMT가 있는데 이게 그 mRNA 백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쓰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뉴클레오시드의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추가 수주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료의약품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만성 심장 질환 치료제, 그 셀그램 CKD에 대한 임상 1상도 승인을 그 당시에 받았고
10월 중순쯤에 넘어오면서 그 임상 일상을 위한 임상 개시 모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만성 심장 질환 3비기나 또는 뭐 4기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그 효능을 평가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쉬운 거는 일상이라는 거겠죠. 근데 뭐 일상은 대부분 거의 높은 확률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좀 주의 깊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시간은 조금 걸리는 부분이라 지금 당장은 체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초 같은 경우는 원료 공급사로 부각이 됐는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공급하는 원료인 메톡시폴리, 그 에틸렌, 그 글리콘 MPD 유도체를 이제 공급 중인 파미셀이 관심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기는 했는데 현재는 그 올라간 주가는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어쨌거나 줄기세포 관련주로서도 줄기세포 테마가 상승할 때 같이 또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체크는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주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에서 지금 53%, 54% 정도 하락한 상태이긴 한데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 가격에서도 사실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10,000원대를 깰 수도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가격대를 잡아주면서 구름대를 돌파해 준다면,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왜냐면 시기상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텍인데, 신텍은 이제 글로벌 빅4 그 메모리칩 메이커인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또 빅5 패키징 전문 기업도 이제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 3천억대, 그다음에 코스닥 45위에 진입한 상태인데, 신텍의 내용은 간단하게 최근 이노텍이나 삼성전기 등 이런 패키지 기판 기업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중소형 패키지 기판 업체들은 저평가다라는 상태의 분석이 최근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증권사에서도 23년도에는 이제 기판 사업 유망 종목으로도 많이 뽑았고, 보통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 상당히 고점이구나 라는 게 이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느끼실 텐데, 뭐 어쨌든 물량을 넘기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의문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런 생각들은 오히려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부터 700% 정도는 성장을 했고요. 또 무조건 올라가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엄청 빠르게 급락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신텍의 기업 가치는 물론 시간이 지나갈수록 올라갈 수는 있지만 주가적으로는 어차피 선반영이 되고 그 이외에 이제 적정값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별 매매로 큰 폭으로 조정이 오면은 매수 기회를 삼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코로나 이후부터는 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고, 최근 들어서 그 상승폭이 더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신텍이 증권시장에 들어오고 난 이후 21년도, 그러니까 올해가 사상 최고가를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만 그래도 어쨌든 거의 100% 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 정도는 상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의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마지막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이제 핀테크 기업이죠. 그래서 국내 최초로 간편결제 그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이외에는 이제 송금, 그 청구서, 인증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차례대로 론칭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이나 뭐 투자, 뭐 보험, 뭐 이런 중개 서비스, 이런 금융 서비스로의 확장을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나 그 주식 매매 그 서비스, 그다음에 디지털 순회 보험사 출범 등을 바탕으로 이제 이용자들에게 새롭고 좀 금융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카카오 그룹의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는 크게 가담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종가로만 시가총액이 28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13위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름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장중에 무려 25%나 상승을 했죠. 그래서 넘게 올랐다가 거의 조금 하락하면서 종가로 18% 정도 마감한 상태인데, 이딴 호재가 어쨌든 현재 주가를 좀 만들었겠죠. 오늘은 어느 정도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뭐 어제 상승분에 비하면은 조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연기금이 핀테크 성장성에 베팅을 좀 한 상태고요. 그래서 규제 리스크 우려도 약해지면서 오히려 성장성이 좀 더 확보된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군다나 카카오페이가 또 코스피 200에 그 신규 편입이 되면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그러니까 펀드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이제 기대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지수 편입에 종목이 좀 들어간다 그러면은 기대감의 상승을 못해도 20, 그래서 뭐 많게는 정말 30-40% 정도도 오르는 현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수 편입 이슈만 보면서도 매매하시는 분이 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눈에 띄는 게 좀 있기는 한데, 그 바로 기간의 좀 매매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상장한 날로부터 사실 하루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계속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일단 뭐 다음 차기 종목으로 픽 해놓고 이제 매수를 하는 거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기업도 많을 텐데 그런 기업들 냅두고 내수 기업을 좀 지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게 의아하긴 한데, 계획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내년에 출시 예정인 그 카카오페이 증권 모바일 그 트레이딩 시스템 MTS죠. 이런 향후에 볼 그 썸보일 금융 서비스들이 핀테크 이름에 걸맞은 좀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주가적으로는 조금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핀테크 기업의 성장성으로 현재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건데, 카카오페이가 향후에 그 사업적인 분들 그 부분에서 이용자들의 만족을 시키지 못하면 당연히 주가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간에 볼 거는 아니고 최소 내년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장까지 힘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12월 4일 토요일 날 박원재 이지원 전문위원께서 오프라인 강연에 준비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를 통해서 접수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이번 주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요즘 심각합니다.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행복한 주말 마무리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